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서비스도 좋은 마인드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서비스 프로가 되기 위한 서비스 마인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슈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프로마인드와 소통, 프로마인드의 자부심, 프로마인드와 목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소통을 하기 좋은 사고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로 서비스 마인드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회담은 프로 서비스 마인드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안건, 마음에 안 드는 고객이나 응대하기 힘든 고객은 피하고 싶은 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비정상인가요를 상정합니다.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서비스인도 사람인지라 마음에 드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고객이 있거든요. 부부도 성향이 안 맞으면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고객과도 성향이 안 맞으면 진짜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에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몇 마디 하다가 욱할 것 같을 때 그 고개를 피하거나 말수를 줄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저도 고객의 입장에서 말 안 통하는 직원분들을 종종 경험하거든요. 대화하기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일부러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하면 더 기분 나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럴 때에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어쨌든 고객이니까 응대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맞는 고객과 응대를 하고 나면 정말 기운이 쭉 빠지겠어요? 네, 요즘 고객과 소통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상한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소통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지금 이상한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고객 입장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서비스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어이없고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겠죠. 어쨌든 서로 이해를 해야 소통이 되니까요. 성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공 비결에 관해 물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통입니다. 성공적으로 경영을 한 사람들은 소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리케이 창립자인 메리케이는 경청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경영자의 최대 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시타 그룹의 창립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기업 경영의 과거는 관리, 현재는 소통이며 미래 역시 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 G2 회장인 잭 웰치는 경영은 소통, 소통, 또 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요소로 소통을 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통을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통은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프로 서비스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소양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닌 고객과 서비스인이라는 두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A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토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B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여전히 토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오리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아마 대부분 오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기울여서 C를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제일 먼저 봤던 A의 토끼가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가 본 세 장의 그림은 모두 다른 그림이 아니라 같은 그림을 왼쪽으로 조금씩 돌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인식하셨을 겁니다. 결론은 토끼도 맞고 오리도 맞는 것으로 그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고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고객은 나와 같은 관점의 고객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고객은 나와 아주 많이 다른 관점의 고객을 만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고객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프로 서비스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 당신도 맞고 나도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통을 마음에 세팅해야 합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통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의류 매장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이 고객은 계속 물건을 이것저것 만져보고 사가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대충 눈인사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직원은 그 고객이 사지도 않고 보고만 갈 거라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면 이 직원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사고법인 Y 사고법이 필요합니다. Y 사고법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합니다. 바로 고객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러한 Y 사고법은 왜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통하는 프로 서비스인은 고객이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스스로에게 왜 그럴까라고 자문해보고 고객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왜 사지도 않으시면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가 하시는 건가요? 라고 투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냥요라고 반응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예전에 쓰던 제품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서 혹시 물건이 들어왔나 종종 와보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객을 무시하면 고객을 잃게 되고 왜라고 질문하고 소통하면 고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 다른 직원들도 다 있는데 유난히 나한테만 반말을 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 그 고객이 비정상인가요를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비정상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이 꼭 저한테만 반말로 따진다니까요. 솔직히 고객 입장을 말씀드리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하잖아요. 고객도 매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불만을 얘기했을 때 받아줄 것 같은 직원에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객이 다짜고짜 반말을 한다면 진짜 기분이 나쁘시긴 하겠네요. 처음 한두 번은 고객이 매너가 없거나 나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우연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유난히 제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예전에는 왜 나한테만 저래? 또 나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서 선배님 한 분께 하소연을 했더니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객님,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눈빛이나 표정, 온몸으로 표현하면 고객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그런데 그 선배를 잘 관찰해봤죠.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님이 말했던 것이 당당함과 자부심이었던 것 같아요. 미장이와 건축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노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벽돌을 쌓고 있는 미장이를 만나서 이보시오, 미장이 양반,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미장이는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벽돌 쌓느라 바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인은 또 다른 미장이를 만나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미장이 양반,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 거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을 한번 보시지요. 이 땅에는 곧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겁니다. 나는 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이런 미장이 양반이라고 불러서 미안하오. 당신은 미장이가 아니라 건축가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은 미장이인가요? 건축가인가요? 미장이와 건축가의 차이는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건축가보다 미장이가 일의 양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과와 하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은 건축가가 미장이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조직의 업무 성과는 구성원의 동기와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성과는 동기 제곱에 능력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비스를 하고 난 성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 만족도입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도라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의 수준을 높이거나 서비스 응대 스킬을 높여야 합니다. 프로 서비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스킬인 능력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스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스킬이 생각보다 고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프로 서비스인들은 항상 자신의 동기를 관리합니다. 동기는 타인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기를 잘 관리한다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많은 월급, 인센티브, 고객의 칭찬, 다양한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주지 않으면 동기 수준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만약 일과 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부심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 항공회사 중에 비전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부서 중에 매년 최고의 만족과 실적을 보여주는 부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비행기의 엔진을 청소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비행기의 심장인 엔진을 청소하는 의사입니다 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와 회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례로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은 저의 키를 땅으로부터 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은 키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 저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은 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작은 키를 부끄러워하고 작은 키에 위축되었다면 높은 말 위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사람들이 당신을 하찮게 대한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동기는 나를 사랑하는 자부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이 유난히 나에게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고객이 유난히 나에게만 반말을 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고객이 유난히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당신의 자부심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안건, 요즘 직장 생활이 재미없고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상정합니다. 비정상 아닌가요? 업무 시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루하다뇨. 기업 정상 일님이 일하시는 곳은 고객이 그리 많지는 않은 곳인가 봐요. 그게 아니고요. 일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쁜데 시간은 안 가고 일주일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저도 직장에서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서 이해해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이 익숙해지거나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익숙함 속에서 느끼는 권태 같은데요. 저는 그냥 새 프로젝트를 하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던데요. 저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까요? 글쎄요, 저는 그랬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지루함이 마냥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특효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효약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 중에 근무한 지 1년 정도 된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이 매너리즘, 권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개인 상담을 하시면서 주었던 미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하고 나서 그 직원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바로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적어보게 했어요. 1년 동안의 버킷리스트 그런 거네요? 네, 실제로 그걸 해본 직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지루해질 틈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의 조건 중 자발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의 어느 정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했던 미국의 한 젊은 보병대 대위에게 기자가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위는 이곳에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만약 병사가 정글 속에서 적군과 맞닥뜨렸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임무는 병사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도록 사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현장에 있는 병사가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현장은 내가 1대1로 고객을 만나는 실전입니다. 고객 응대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처럼 평소에 갈고 닦은 고객 응대 전술을 사용해서 나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배울 때와 달리 실전에서는 상사와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직장 내에서 경영자가 되어야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서비스, 매뉴얼에 나온 대로만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성을 가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이라는 토대에 나 스스로의 서비스 목표라는 것을 세워서 그 서비스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프로 서비스인의 모습입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2006년부터 모든 직원들에 대해 매니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원들에게 직함에서부터 오는 의존적 습성을 버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리자, 경영자,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경영 방침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자는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보고 비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비극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보다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매일매일 지겹고 재미없고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목표가 없는 서비스에는 아마추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항상 기회를 놓치고 눈앞의 현상만 보느라 멀리 내다보며 준비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돈만 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30에서 40년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남이 시키는 것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나 스스로 경영자가 되어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이 나를 진짜 경영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의 암 선고를 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꿈 전도사 김수영 씨는 현재 83개의 드림 리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스마트한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스펙시픽, 자세하고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중심적이어야 하고 리얼리스틱,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타임 리스트릭티드, 시간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프로 서비스인이 되기 위한 스스로의 목표를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프로 서비스 마인드를 세워 프로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 서비스 정신 그레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고객의 모든 것 그레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